야. 미안해요. 이게 노트북이 이거랑 연결될 줄 알았는데 여기가 고장나서 안 뜨더라고요. 노트북이. 그래서 글씨가 다 세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으면 일단 PDF로 대충 할게요. 네, 뒤에 더 크게 말해주시면 되나요?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원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세미나도 있긴 있었는데 여러분들 위에 기수, 위에 학번 애들이 뭐 이런 주제로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도 이걸로 했고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도 몇 개 있어서 그냥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닥친 그 앨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앨리스를 뭐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제에 대해서는 잠수를 해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질문도 많이 해봤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봤던 질문이 이 과목 왜 하냐는 거였어요. 도대체 그냥 뭐 이런 과목 왜 해요? 이 과목에서 뭘 배워요? 이 과목은 뭐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했었고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앨리스였던 것 같아요. 앨리스를 왜 해야 되는지, 앨리스를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아니 그냥 시원어 바로 하면 안 되냐, 컴공인데 뭐 유치하게 뭐 이렇게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목이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학년 되고 나서 이 과목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거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뭐 앨리스를 가르쳐주겠다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앨리스를 배워야 하는 이유, 학교에서 앨리스를 가르쳐주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과목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지금 여기 있는 2학년들한테도 좀 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뭐 간단하게 앨리스가 뭔지에 대해서만 조금씩 알아보고 갈게요. 앨리스는 뭐 일단 1998년에 개발됐대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일단 나이가 많아. 한 살?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그냥 넘기세요. 통합 개발 환경 뭐 이 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3학년쯤, 4학년쯤에 대해 그냥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기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냥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설계된 목적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 그냥 안 써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뭔지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과는 좀 특징이 몇 개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이거부터 하나 보고 갈게요. 앨리스 수업 지금 듣고 있죠? 네. 지금 실습 해봤어요? 네, 한 번. 아니요. 한 번? 한 번? 아니요. 아니오도 있는데? 아니오도 있고. 그러면 앨리스 책은 지금 진도 나가고 있고요. 책은 안 보고 실습은 한 번은 해봤고. 월요일이라서 책도 안 봤어요. 지난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아는 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돼요. 이게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키보드로 많이 짜요. 타자를 치고.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교육용 목적이라 그런지 마우스를 더 많이 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드롭, 클릭, 드래그, 드롭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짜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옆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끌어서 여기다 놓으면 한 줄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 가면 만드실 거고, 아마 이번 학기 내내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 내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막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코드 이해가 다른 언어에 비하면 쉬워요. 저 밑줄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죠 지금? 네. 저도 몰라요. 대충 보면은 뭐 트랜스포, 로테이션 대충 영어만 해석해 보면 본다 뭐라고 있는 거야 저건? Q로 시작하는 것 같은 무슨 영향을 주는 코드겠죠? 뭔가를 시키는 코드겠죠? 근데 밑에 건 앨리스에서 쓰는 코드예요. 원숭이 돈다. 오른쪽 한 번. 그냥 대충 이렇게만 봐도 원숭이가 한 바퀴 도는 거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언어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오류 발견도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쉽다라고 느꼈어요.
뭐 그냥 010100 막 이런 거 떠 있는 검은색 창에 막 숫자만 가득 적힌 거에서 내가 계산 잘못된 거를 찾는 거랑 원숭이가 막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훨씬 빠르죠? 이건 잘못된 게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개인적으로 뭐 오류 발견도 그래서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오류가 안 나요. 문법 오류가.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짠 모든 코드가 동작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 뜻대로 동작하는지 뜻이 아닌데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동작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우스로 코드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끌어다가 놓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원래 여기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클릭 앤 드랍을 해도 거기 안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는 모든 코드는 동작을 해요. 일단 절대로 동작을 안 하진 않아요.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그게 여러분들 뜻대로 동작하는 건지 아닌지는 상관이 모르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앨리스 코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때 배울 시언어 코드예요. 여기 밑 빨간 줄 보이죠 중간에? 저게 잘못된 코드예요. 잘못된 코드인데 지금 2학년들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어요? 잘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어디가 빨간? 제 플로어 위에요? 아 이게 지금 읽어주세요. 이게 왜 오류가 났냐면 그냥 말을 해줄게요. 점을 써야 되는데 쉼표를 써서 오류가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흔해요. 아니면 막 뒤에 요 있죠? 이런 거 이거 없다고 오류 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없다고 한 300줄 오류가 나요 한 번에 하나 없는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드래그 되는 대로 코드를 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오류가 없죠? 빨간 줄이 없으니까 오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저것도 문제가 있는 코드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예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이게 문제인데? 나중 가면 배우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는이라고 돼야 되는데 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중 가면 배워. 지금 알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요. 원숭이가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건다는 뜻이에요. 저렇게 쓰면. 하여튼 문법 오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배우기 쉬운 언어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코드의 결과물이 텍스트, 막 그림을 넘어서 3D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지금 이게 다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따가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원숭이가 걷는다라고 하면 진짜로 걷는 것처럼 막 원숭이가 부른다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하고 점프한다라고 하면 막 점프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는 요소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인 거죠. 교육용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됐고 이제 앨리스를 왜 가르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 표가 뭐냐면요. 지난달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 점유율을 표시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올해 거고요. 올해 2월, 이거 작년 2월이고요. 순위가 몇 개 바뀌었죠? 그다음에 여기가 그 언어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1위 자바, 2위 C, 3위 C++, 4위 파이썬, 5위 C샵. 앨리스는 몇 위일까? 몇 위? 교육 프로그램인데 없겠죠 당연히. 점유율 대충 보면은 5위까지만 보면은 5위까지면 대충 계산해 보면 40몇 퍼 나와요. 5개의 언어가 40 몇 %의 지분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얘들 배우면 되지 않겠어요? 얘들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 실생활로.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일을 할 건데 앨리스로 뭘 만들어서 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쵸? 물론 이 과목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진 않아요. C언어 당장 다음 학기, C++ 내년 초 2학년 1학기, 그 다음에 자바랑 파이썬은 교양으로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3학년 때 만들어진 교양인데 3학년 때 들으려고 그러니까 3학년 때부터는 재수강생 취급을 해서 삐뿔밖에 안 준대요. 그 전에 들어보실 수 있으면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하여튼
앨리스를 가르치는 이유는 일단 맨 처음 이거예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그랬지만 그 흥미를 이끌기 위해 처음 배울 테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나는 다른 언어를 하고 왔다 있어요? 없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 그러니까 컴공에 대해 좀 알고 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손 내리시고요 여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편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왜 흥미를 유발하는지 물으시면 전 여기서 할 말이 없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서 심리학과 가셔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토론이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 앨리스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자세한 거는 2학년 1학기 때 이거를 한 학기 내내 배울 거예요. C++이라는 언어로 한 학기 내내 배울 거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자를 거 다 자르고 설명을 할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체. 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여기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볼게요. 여기를 테이블 하나의 객체고요. 의자도 하나의 객체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객체예요. 그리고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다. 뭐 누구랑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듣는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의 큰 틀이에요. 대충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막 뭐 게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생각도 있겠죠.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롤 같은 게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도입하면 일단 롤에는 뭐가 있죠? 챔피언, 또 미니언, 타워, 티모, 그래 티모도 있네. 티모, 그다음에 바론 그런 것, 정글 몬스터들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하나 큰 틀을 잡아두고 걔네들을 이제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예요. 미니언 몇 마리, 정글 몬스터 몇 마리, 영웅 몇 마리, 몇 명이죠? 몇 명, 타워 몇 개, 상인, 아이템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상호작용을 주는 거죠. 미니언은 몇 초에 얼마큼 나온다. 정글몹은 몇 초가 되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온다. 영웅이 미니언을 잡으면 경험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모아서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말고 반대도 있어요. 이 반대는 절차지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 하여튼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만큼 있으면 왜 안 그랬죠 또? 네모나게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막 이걸로 해결하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걸로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잘라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 배워요. 근데 이제 앨리스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는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크게 쓰는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래스라는 건데 그냥 하나의 큰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아니면 청사진, 설계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는 설계도 이게 하나의 클래스예요. 어떤 특징을 지어야 되는지 창문은 어디 있고 막 문은 어디 있어야 되고 전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클래스에서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람 클래스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을 가질 만한 거 뭐 이름, 나이, 성별, 국적 또 뭐 있을까요? 저기 쓰는 거 말고 또 있지 않을까요? 또 뭐 키, 몸무게, 막 미간은 얼마나 넓은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다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담아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앨리스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켜보고. 제발 되나? 아마 한 학기 내내 얘를 보게 될 거예요. 된다. 이게 제 앨리스 화면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떠요 밑에. 애니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클래스예요. 클래스라고 써있죠. 클래스 벌드 원, 클래스 벌드 베이스, 클래스 블루 벌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넣고 싶으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블루버드 무브에서 이렇게 지금 동작 하는 코드니까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아무데나 놓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놓으면은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대로 가니까 초록색으로 떴죠? 그래서 무브 0.1.2m 정도만 위로 간다. 그 다음은 회전한다. 앞으로 한 2바퀴 회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코드를 짜서 실행을 시켜보면 왜 이렇게 높게 가? 딱 들고 있어요. 좀만 죽여볼까? 됐어. 이렇게 하면 다시 보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회전하죠. 지금 이거는 제가 아무거나 막 짠 거긴 한데 나중 가면은 막 날개가 퍼덕퍼덕거리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나갈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했던 거는 이런 거 이게 하나의 큰 틀이라는 거죠. 얘들이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설계도니까 설계도가 직접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큰 틀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방금 전처럼 제가 아까 더블 클릭을 했더니 화면에 나왔죠. 다른 것도 막 집어넣을까요? 얘도 이런 거 멧돼지도 있고 화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마리 더 넣고 싶으면 한 마리 더 넣으면 되고요. 좋아. 한 마리 들으면 더 넣고 싶으면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설계도가 이제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대신에 클래스가 없으면 찍어내질 못하겠죠. 우리는 방금 저 보어라는 거 아니면 블루버드라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시어너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거는 지금 2학년들이 이제 곧 하게 될 거고 지금 당장 이렇게 글로 보는 거랑 이걸로 보는 거랑 다르죠? 다르죠?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 같은 거예요. 얘도 지금 객체를 찍어낸 거고 지금 여기도 객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또 뭐 있어? 세이 뭐지? 한마디 하고 불러. 해보면 그래서 한 바퀴 돌고 헬로 하고 옆으로 불러.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여기를 보면 새라는 객체가 있고 얘도 객체고 여기도 객체고 여기도 객체고 지금이야 뭐 각자 따로따로 놀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 뭐 얘가 누구를 향해 이동한다 막 이런 명령어도 있어요. 이 중에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중에 누구를 향해 이동한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함수를 통해 객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에 부딪혔다. 이 객체가 뭔가에 부딪혔다. 그런데 그 내가 부딪힌 대상이 벽이면 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벽이 아니라면 저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로 짤 거예요. 그게 옆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제 2학년들이 죽어라 하게 될 코드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클래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나 이 집 만들었어. 이제 이거 버려도 돼 하고 안 버리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똑같은 집을 다른 위치에 지어야지 하면서 또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새거를 열어요. 새로 이렇게 열어도 여긴 똑같이 남아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이런 것들이랑 막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그걸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는지 알면은 그거를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나중에 앨리스 어떤 걸 만들 때라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거. 요 클래스를 다시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는 개념은 나중에 객체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객체 프로그래밍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이걸 볼 거예요. 2학년들은 이걸 볼 거고 1학년들은 이걸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게 있긴 한데 잠시만요. 이런 거. 막 이런 코드들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할 건 아니지만 2학년 맞추고 막 이런 걸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아마 600 몇 줄 될 거예요. 몇 줄 되는데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라 이런 거 지금 이게 하나의 클래스 제가 아까 말했던 클래스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를 또 쓰고 막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말고 다음 학기랑 그 이후부터 천천히 아마 제가 이거를 C랑 C++를 섞어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게 동작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 동작이 안 되네요. 이게 그 콘솔 창에서도 원하면 그래픽적인 요소를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해드렸지만 요거 하나가 600줄인데 다른 것들은 몇 줄이겠어요? 한 몇천 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야 그래픽적인 요소가 나와요. 근데 앨리스는 그냥 더블 클릭만 하면 뭐 그냥 새 날아다니고 토끼 뛰어다니고 여기서 버니 런 레프트 막 이렇게만 하면은 알아서 여기 그래픽적인 요소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방금 같은 코드, 방금 보여준 코드 짜라고 하면은 하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과제로 저런 걸 한다. 방금 보여드린 것들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지금 클래스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다 이 말. 여기에 이제 하나의 클래스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지금 이거 딴 데로 옮겨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거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객체 지향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추상화, 상속, 캡슐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는 책에 써있긴 해요. 책에 써있긴 한데 나중에 집 가서 한번 책 보실 거면은 지금도 그 파란색 책 쓰나요? 앨리스? 네. 그거 한 4장? 4장 보시면은 그런 이거 앞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객체 지향을 제대로 배울 때 하는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나와서 굳이 지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2학년들은 한 학기 내내가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뭐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뭐 뭘 해라 하면서 2학년, 3학년, 4학년 혹은 졸업하고 나서도 프로젝트 할 때 그런 것들 하는데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앨리스라는 거를 너무 그냥 유치하다고 그냥 쉽다고 그런 걸로 이제 넘기지만 마시고 개념적인 것들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클래스라는 이름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과자를 찍어내는 그런 사람 모양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사람 모양의 틀로 과자를 찍어내는 과자가 하나하나가 객체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과자들을 모으고 상자에 집어넣고 리본을 포장을 하면 그게 하나의 선물 박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래스는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어요. 마치 사람 모양의 틀, 아까 과자를 찍어낸 그 틀을 언제든지 다시 쓰고 뭐 버리지 않고 나중에 뭐 새로운 과자 세트를 만들 때 다시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장 쉽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저는 앨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원래 그 1학년 때는 저걸 배웠대요. 저 때는 아니고 저보다 좀 위에서는 1학기 때 그냥 C 언어를 했대요. 바로
그럼 C 언어는 뭐냐면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고 많은 언어 중에 왜 하필 C 언어냐? 왜 하필 C 언어냐라고 물으면 좀 뭐 저렇게 답해드릴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올해 2월 기준 2위에요. 12%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수많은 언어들이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C 언어를 기반으로 이런 뭐 C#, C++,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졌고 그 언어들 중 하나를 가지고 앨리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를 학습을 하면은 다른 언어들을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뭐지? 외국어 같은 거 배울 때 뭐 하나 배워놓으면 다른 거 배우기 쉽다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막 뭐였지? 뭐 영어 배워놓으면 뭐 하기 쉽다 뭐 독일어 배워놓으면 뭐 다른 언어 배우기 쉽다 뭐 어디는 문법이 비슷해서 단어가 다른 것만 알면 된다 뭐 그런 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C 언어를 배워놓으면은 문법만 약간 다르고 문법만 약간 다르지 그것만 이해해 두면은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C 언어도 입문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처음에 책 한번 펴고 쉽네 하면서 배우기는 하긴 쉬워요. 근데 마스터를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하기엔 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입문하기는 쉬우니까 이걸로 대충 들어두고 다른 언어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앨리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이거는 꼭 들어두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앨리스는 버려도 되니까 이런 개념들만큼은 기억을 해서 2학년 때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C 언어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제 명령어 차이만 있고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교수님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저 말이. 과제를 하는데 파이썬으로 해오래요. 전 파이썬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이 학교에서도 못 배워봤는데 근데 교수님이 한 4학년쯤 됐으면 한 2주면 익히지 않아? 그래놓고 2주 동안 파이썬 공부하고 1주 동안 과제해라 3주 동안 시간을 줬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요. 나중에 막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거 못한다고? 그럼 알아서 해라 하면서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어랑 비슷하니까 이거 하나 할 줄 알면 다른 언어 배우는데 지장 없으니까 막 어떻게 선언하느냐 뭐 이렇게 문법적인 것만 살짝 다르고 그런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반박을 못해. 그래서 하여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에 대해서 1학년 때 1년 동안 이제 배울 거고 그 이후는 실전은 이제 2학년 이후부터 이들이야. 그래서 오늘 세미나 결론은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궁금한 것들? 네.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잡으셨어요? 저는 게임 쪽에 대해서 가보고 싶어요. 게임 쪽 가보고 싶었는데 막상 1학년 들어올 때는 게임 쪽 가고 싶어서 왔더니 지금 졸업하고 보니까 막 불호의 등대망 소리 하고 있고 불호의 등대 넷마블 이러고 있고 누가 막 바로 죽었다 막 이런 기사들 나오고 좀 많이 무서워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플래시라고 혹시 알아요? 플래시? 플래시? 들어봤어요? 다행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네. 그때까지는 한참 또 그게 떴었어요. 떴어가지고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학교 때 가면 재밌을 것 같다. 막상 대학교 오니까 플래시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막상 졸업하고 보니 특히나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고 보면 뭔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에만 몰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게임 쪽이 있고 보안 쪽이 있고 네트워크 쪽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예전에는 보안 엄청 관심도 없다 갑자기 어느 순간 뜨기도 하고 AI 관심도 없다가 이세도로 한번 나오고 나니까 빅데이터 쪽이 확 떠가지고 막 교수님들도 그 얘기를 해요. 와 갑자기 관심도 없던 애들이 그 바둑 한번 보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를 다 달려들다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IT 쪽은 잘 기사 같은 거든 아니면 어디서 흘려듣든 소식이든 잘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웹 디자인이랑 프로그래밍 언어랑 관련이 있나요?
웹 디자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짜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당장 그거에 해당하는 분이 저 뒤에 계세요. 저 뒤쪽. 야 고개 돌리지 마라. 너 말이다 너.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짜면 돼요. 관련이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